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어르신들 지금 여행 가방 지퍼 닫으려던 참이셨나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잠시만 멈추고 이 못난 작가가 드리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에이, 내가 왕년에 여행 좀 다녀봤어. 다 똑같지 뭐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세상이 참 무섭게 변했거든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공항의 가방 검사 장비는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고 법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던 물건들이 이제는 자칫하면 쇠고랑을 차게 하거나 M1 돈을 과태료로 몽땅 날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몸 생각해서 챙기는 비타민 영양제, 핸드폰 충전기. 심지어는 예뻐 보이려고 손목에 찬 신구 하나가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자오는 달콤한 젤리라고 챙긴 것이 외국 공항에서는 무서운 마약 사범 취급을 받게 할 수도 있고 큰맘 먹고 비싸게 주고 산 최첨단 가방을 비행기 타기 직전에 눈앞에서 망가뜨려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푼도 낚이려다 비행기 표값보다 더 큰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기내 가방에 넣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물건 10가지를 조목조목 짚어드리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첫 번째 물건은 어르신들이 등산 가방이나 배낭에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져 넣으시는 바로 그것이니까요. 끝까지 귀울여 들어주세요. 아는 것이 힘이고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바로 약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여행 가실 때 약 챙기시면서 부피 줄인다고 원래 약통 다 버리고 투명한 비닐봉지에 한데 모아 담으시죠.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눈에는 자리 아끼기지만 외국 공항에 서술런 보안 요원들 눈에는 수상한 물건으로 보이기 딱 좋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곳은 아주 깐깐합니다. 원래 약병이 없으면 수십만 원어치 영양제나 화장품을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외국 공항 세관입니다. 더 무서운 곳은 두바이 같은 중동 국가입니다. 우리에겐 병원에서 받은 정식약이라도 그 나라 금지 목록에 있으면 바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약을 먹어서 몸속에 성분이 남아있기만 해도 약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 아주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나라 보건부 누리집을 확인하시거나 영문 처방전과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미리 준비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다가 평생 잊지 못할 화병을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약 말고 또 어떤 게 문제일까요? 바로 그 비싸게 주고 산 가방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9번째 물건은 우리 어르신들이 큰 먹고 자식들에게 선물 받았거나 혹은 여행 기분 좀 내보려고 장만하신 최첨단 지능형 가방입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지요. 가방이 스스로 무게도 재고 핸드폰 충전도 해주고 심지어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겉만 번지르하고 똑똑한 가방이 공항 탑승구 앞에서는 한순간에 돈 먹는 하마이자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와 가방을 보더니 어르신이 가방에 들어있는 전지를 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때 전지가 가방과 일체형으로 딱 붙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면 그 귀한 가방은 비행기에 아예 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느냐고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타는 핸드폰은 옆에 두고 불이 나면 얼른 끄이라도 하겠지만 비행기 아래쪽 증칸 깊숙한 곳에서 전지가 열을 받아 불이 나면 구만리 상공에서는 손쓸도리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탑승구 앞에서 가방을 바닥에 펼쳐놓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전지를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눈총을 주고 직원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가방을 버리거나 비행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가방에 무슨 인증 마크가 붙어있네 어쩌네 해도
결국 내 손으로 전지를 3초 안에 쏙 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가방이 너무 무겁거나 전지 빼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차라리 예전 방식대로 짐을 일주일 전에 미리 택배로 보내버리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안하게 공항을 누비는 게 진짜 여행의 멋 아니겠습니까? 비싼 가방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전자제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일부 어르신들도 가끔 사용하시는 8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행기 안에서 이걸 꺼내는 순간 당신은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물건은 바로 주머니 속의 작은 화근 전자담배입니다. 요즘은 담배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이걸 쓰시는 어르신들도 덜어 계시지요. 하지만 외국 여행길에서만큼은 이 녀석이 아주 고약한 밀수품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경찰서에 붙잡혀가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나라 밖으로 쫓겨날 수 있을 정도로 법이 엄격합니다. 멕시코 같은 곳에서도 세관에서 걸리는 순간 돌아오는 비행기 표각보다 더 큰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환갑 여행이나 효도 관광이 한순간에 화병 돋는 악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화장실에서 슬쩍 한 모금 하려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 비행기 연기 감지기는 성능이 워낙 좋아서 금방 들통나고 그러면 평생 그 항공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기기니까 좌석에서 충전이라도 하려다 불이라도 나면 그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여행 가실 때는 이 고약한 녀석은 집에 잠시 두고 가세요. 정 힘드시면 몸에 붙이는 패치나 씹는 껌 같은 약으로 대신하는 게 본인도 편하고 가족들도 안심하는 길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마음이 편해야 경치도 눈에 들어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핸드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는 보조 전지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배터리가 조금만 남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시죠? 그래서 벽돌처럼 큼지막하고 든든한 보조 전지를 가방에 넣으시는데 이게 또 공항 보안 요원들 눈에는 아주 위험한 에너지 덩어리로 보입니다.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전기의 양 즉 용량이 문제거든요. 보통 100WTO라는 단위 아래면 괜찮지만 그보다 크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아예 못 들고 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행객은 스페인에서 중국 할 때는 괜찮았는데 중국 안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려다가 보조 전지를 홀랑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공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특히 전지 뒷면에 적힌 글씨가 지워져서 용량을 확인할 수 없으면 보안 요원은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아니 이게 얼마짜리대 하고 하소연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일일이 인터넷으로 찾아봐 주지 않거든요. 여행 가시기 전에 보조 전지 뒷면을 꼭 확인해 보세요. 글씨가 가물가물하게 지워졌다면 차라리 새 것을 하나 장만하시거나 깨끗한 녀석으로 챙기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미리 확인해서 공항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 살펴볼 물건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 인기가 많은 하늘을 나는 카메라 즉 드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행지의 기가 막힌 풍경을 자식들이나 친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혹은 손주들이 가지고 노는 게 신기해 보여서이 비행 촬영기를 가방에 챙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그저 장난감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외국 국경을 넘는 순간 이 녀석은 아주 위험한 항공보안 장비나 정보를 몰래내는 간첩기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나라를 여행하실 때는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라미드 같은 인류의 보물 근처에서 이걸 날렸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히면 비싼 기계를 그 자리에서 뺏기는 건 물론이고 산더미 같은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즐거운 구경하러 갔다가 뒷조사까지 받게 되면 그 여행이 얼마나 끔찍한 기억으로 남겠습니까? 인도 같은 나라도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에이 설마 걸리겠어?
나 같은 노인 내가 무슨 스파이라고 하시며 그냥 가져갔다 가는 세관에서 바로 압수당하기 일쑤입니다. 압수당한 기계를 되찾으려면 그 나라 관공서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일일이 다 밟아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사진 한 장 찍으려다 여행 전체를 망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건이나 빨래감 사이에 꽁꽁 숨기면 안 보이겠지 하시는데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 검사 장비는 엑스레이로 가방 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다 보고 있거든요. 숨기려다가 들키면 몰랐습니다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 했다는 밀수 혐의까지 써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말처럼 괜히 멋진 사진 한 장 찍으려다 여행의 큰 즐거움을 망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꼭 하늘에서 찍은 풍경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현지에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아니면 그저 내 두 눈과 마음속에 가득 담아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하늘을 나는 카메라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5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물건은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세상 참 좋아졌네 싶을 만큼 신기한 안경이나 볼펜인데 공항 세관원들이 보기엔 아주 수상적인 물건입니다. 자, 이제 5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면 세상 참 좋아졌네 싶을 만큼 신기한 물건들입니다. 바로 안경이나 볼펜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몰래 촬영하는 기능이 숨겨진 전자기기들이지요. 옛날 첩보 영화 속 주인공들이 쓰던 그런 장비들 말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걸 들고 외국 국경을 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는 그저 신기하고 편리한 도구일지 몰라도 외국 세관원들 눈에는 이게 아주 위험한 비밀도청 장치나 간첩용 장비로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사생활 보호가 아주 엄격한 나라나 중국처럼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는 이런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세관원들은 이런 장비를 단순히 영상을 찍는 도구로 보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로 취급하곤 합니다. 나는 그냥 손주들 재롱 잔치 찍으려는 거야라고 아무리 사정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물리법칙은 정직합니다. 평범한 볼펜이나 돋보기 환경 속에 전선이 들어있고 해로 기판과 전지가 숨겨져 있다면 검사기 화면에는 그 수상한 속내가 아주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이렇게 전자기기가 숨겨진 물건이 발견되는 순간 즐거워야 할 여행길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겁니다. 자칫하면 비싼 기계를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무서운 표정의 세관원들에게 불려가서 한참 동안 취조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말처럼 결이 가져간 물건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서 여행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우리는 첩보원이 아니라 즐거운 추억을 쌓으러 떠나는 관광객입니다. 의심받을 짓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 이 가장 지혜로운 법이지요. 수상해 보이는 물건은 아예 가방 근처에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첩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4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 이건 꼭 챙겨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아주 맛있어 보이고 영양제처럼 생긴 물건입니다. 보통 비행기 안에서 잠을 푹 자려고 챙기시는 잠 잘 오는 젤리나 건강 오일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아시아나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무시무시한 마약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그저 달콤한 사탕 같지만 그 안에 든 성분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4번째로 깊이 있게 살펴볼 물건은 우리 어르신들이 잠 안 올 때 먹으면 최고라고 알고 계시는 바로 그 꿀잠 젤리와 건강 오일입니다. 요즘은 몸에 좋은 대마 추출 성분이라며 CBD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들이 참 많지요. 겉포장에는 버젓이 마약 성분인 THC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거나 자연에서 온 건강한 식품이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순한 영양제구나 하고 아무 의심 없이 가방에 챙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외국 공항 세관원들에게는 그 거포장에 적힌 번지르한 문구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이나 두바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의 공항에는 아주 무서운 성분 분석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거포장이 얼마나 예쁜지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젤리나 오일 속에 든 미세한 분자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서 자기네 나라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단 한 점이라도 나오면 바로 마약 사범으로 몰아세웁니다. 아니, 내가 허리가 아파서 먹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라고 하소연해봐도 그 나라 법에는 그런 사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으로 냉정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관리에 놀러갔던 피폼스라는 여행객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관절염 통증을 줄이려고 아주 적은 양의 오일을 가져갔을 뿐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5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과 3~4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비행기에서 잠깐 편안하게 잠들려다가 남은 여생을 차디찬 타국 가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철렁한 일입니까?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찜찜하다면, 그리고 그 나라 법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보안검사대에 서기 전에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내 몸과 자유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물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지 야시장에서와 이거 참 신기하네 싶어서 기념품으로 하나씩 사게 되는 플라즈마 라이터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기념품인데요. 겉보기엔 작은 칼 같기도 하고 불꽃 대신 보라색 전기가 지지직거리는 게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항보안 요원들에게 이 물건은 언제든 가방 안에서 불을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화물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물건은 여행지 야시장에서와 이거 참 신기하네 싶어서 기념품으로 하나씩 사게 되는 전기 불꽃 라이터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기념품인데요. 겉보기엔 작은 칼 같기도 하고 불꽃 대신 보라색 전기가 지지직거리는 게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항보안 요원들에게 이 물건은 언제든 가방 안에서 불을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화물일 뿐입니다. 특히 이 장치는 아주 뜨거운 열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안 요원들이 눈을 불리며 검사를 합니다. 규정을 보면 짐칸에 붙이는 가방에는 절대 넣을 수 없고 오직 직접 들고 타는 가방에만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안전 잠금 장치가 완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실수로 눌려불이 나는 일을 막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안전하다는 기준이 보안 요원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요원은 이거 잠금 장치가 너무 헐거운데요라며 그 자리에서 빼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아니 이게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이랬어라고 아무리 공학적인 설명을 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보안 요원과의 싸움은 백전백백패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중국 여행 가시는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국 공항들은 모든 종류의 라이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가방에 넣을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몇만 원짜리 기념품 하나 지키려다 보안검사대에서 1시간 넘게 붙잡혀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가끔은 최첨단 물건보다 옛날 방식이 제일 안전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영상 첫 화면에서 시계에 동그라미가 쳐진 걸 보시고 아니 내 손목에 찬 시계가 왜 하며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계 하나 때문에 외국 공항에서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브랜드 이름보다 발편하고 값싸면 장땡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이번 이야기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시계에 동그라미를 딱 쳐 놓은 거 보셨죠?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가짜 명품 이야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여행지 야시장에 가면 구경하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거기서 어머니 가방은 유명한 상표인데 참 싸네 하고 하나 사시거나 이 시계에 참 묵직하니 잘 가네 하고 기분 좋게 사신 것들이 하나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몸에 걸치고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 공항에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순식간에 법을 어긴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가짜 물건을 가득 실은 커다란 화물선이나 큰 상자들만 단속했는데요. 이제는 세상이 아주 야박해졌습니다. 파리나 밀라노 같은 이름난 도시의 공항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개인 여행객들의 가방과 옷차림까지 아주 지화이사히 훑어봅니다. 만약 손목에 1000시계나 들고 있는 가방이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건을 뺏기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남을 속이려 한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재미로 산 건데 왜 이러느냐 하고 아무리 역정을 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자기네 명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거든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브랜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싸고 튼튼하니까 발이 편하니까 사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로고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장에서 산 신발인데 그게 명품을 흉내낸 것이라고 외국 공항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늙은이가 좀 편한 거 신기했다는데 그게 무슨 죄냐 정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이 작가도 10분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국 세관원들은 우리의 그런 속사정이나 너그러운 마음씨를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괜히 여행 기분 내보려다 여행 경비를 벌금으로 다 날리고 화병까지 얻으면 그 속상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들 확실히 이름난 백화점이나 정식 매장에서 사신 물건이 아니라면 이번 여행길에는 과감히 집에 두고 가시는 게 제일 속 편한 산책입니다. 명품 가방이 없어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멋지십니다. 괜히 가짜 때문에 귀한 대접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옷 입고 밤길 걷기라는 말처럼 나만 좋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까다로운 잣들도 미리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르신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우리 옆집 박서방도 저기 순이 엄마도 배낭에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게 넣어 다닐 법한 아주 평범한 물건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손때 묻은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공항보안 요원들 눈에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장 무기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위장 무기라는 말의 범위가 어찌나 넓은지 듣고 나면 아마 기가 막히실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전술펜이나 여행지, 야시장에서 기념으로 산 표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지요. 아니 이게 무슨 무기냐? 그냥 글씨 쓰는 볼펜이고 장식품이지라고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보안요원들은 여러분의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설계되었는지만 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결과 아닌 물건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여행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서 더 골치가 아픕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춤에 차고 다녀도 아무도 뭐러 안 하는 적 공구, 소위 말하는 맥가이버 칼 같은 것들도 영국 런던 공항에서는 아주 위험한 흉기 취급을 받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실화도 많습니다. 어떤 기술자분이 영국 공항을 통과하려는데 평범한 납땜용 인두를 보더니 끝이 뾰족하다는 이유로 감옥에서나 쓰는 무기 취급을 하며 뺏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그 귀한 연장은 주인과 작별하고 말았지요. 심지어 두바이 공항에서는 가구 치수 때 쓰는 줄자까지도 무기로 변할 수 있다며 가져갔다고 합니다. 줄자가 무기라니 정말 귀에 걸면 뒤걸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따로 없지요. 그들 논리로는 이 줄자가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공항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내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엄격한 규칙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행 갈 때 가장 많이 챙기시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지팡이 하나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의 필수품인 지팡이에 얽힌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여성 여행객이 공항보안 검사대를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보안요원이 그분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손님, 지금처럼 그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의지하고 계시면 그건 거동을 돕는 보조기구니까 들고 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걸 접어서 배낭 속에 쏙 넣는 순간 그건 사람을 때려누비는 둔기가 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 똑같은 지팡이인데 내 손에 쥐고 있으면 효도 지팡이고 가방에 들어가면 무기가 된다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어르신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공항의 현실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보안요원에게 따져봐야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입니다. 지팡이의 성질이 변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보안요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르신들 오늘이 못난 작가가 드린 말씀을 꼭 명심해 주세요. 내 눈에는 그저 손때 묻은 유용한 연장이고 소중한 기념품이고 건강을 위한 영양제일지라도 공항의 깐깐한 규칙 앞에서는 언제든 위험한 물건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당황할 일이 없지요. 가장 속편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끝이 뾰족하거나 묵직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겠다 싶거나 혹은 성분이 불분명한 물건이라면 아예 가방에 넣지 마세요. 만약 꼭 가져가야 한다면 직접 들고 타는 가방 말고 비행기 아래 화물칸으로 보내는 큰 가방에 넣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여행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유비무환의 자세로 가방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 10가지 물건들만 잘 피해도 공항에서 세관원과 얼굴 붉히며 화병 도들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떠나는 여행길만큼은 그저 웃음꽃만 활짝 피고 마음 편안한 시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행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공항에서 이런 황당한 물건 뺏겨봤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공부가 된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소식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차고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즐겁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